리마인드 교재부터 볼까요? 리마인드 교재 1번 뭐 특별한 거 없죠? 문제 시키는 대로 증명해서 집어넣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 나 조건에 있는 3번 해서 나 있는 거 보면 a 플러스 y 곱하기 bx 플러스 1 c 있는 거는 위에 1번, 2번식에서 찾을 수 있죠. a 더하기 y는 2번식에 우변을 음수배하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x 플러스 1 곱하기 c는 제일 1번식의 왼쪽 좌변에 있는 친구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에 맞춰서 식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의 좌변과 2변 음수배의 우변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3번식의 우변에 있는 거는 1번식의 우변하고 2번식의 좌변의 음수배를 곱한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의 문제들이 안 어렵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위에 있는 조건이나 다른 조건들을 읽지 않고 풀어서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거나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게 쓰이지 않고 당연하다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위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내용들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것도 뭐 별거 없죠. 문제 총 부양비를 A라고 했고 유년 부양비를 B라고 했었을 때 고령화 지수 세 번째 있는 걸 표현하세요니까 사실은 총 부양비와 유년 부양비를 이제 나누는 구조로 간다면 고령화 지수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걸 A로 놓고 B로 놓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3번이요. 3번은 좀 볼까요? 3번은 재밌는 문제예요. 혹시 해설 보신 분은 여기 왠지 모르겠는데 해설들이 조금 다 불친절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도 해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적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불친절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건 첫 번째 y는 x분의 k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양수 k라고 했으니까요. 0,0 x는 0, y는 0을 점근선으로 그리고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 친구고요. 요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라 여기 있는 점이 대칭 이동해서 똑같은 거리에 떨어지고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다는 거죠.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P점이 뭐라고 나왔어요? A, FA. 그래프 위의 점이고 Q점은 A 더하기 2, FA 더하기 2예요. 물론 해설 보셨으면 그냥 다 계산에 세려 박아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나와 있고 대칭성 이야기에 심지어 이 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기울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X축으로 이만큼 떨어진 점인데 얘가 오른쪽에 이만큼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 위에 점들이라고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둘 사이의 간격이 2라고요. 근데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 길이도 얼마야겠어요? 길이로는 2여야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계산에 넣어서 하셔도 돼요. 계산에 넣어보시면 얘네 둘의 관계가 2 차이 난다, 뭐예요? 마이너스 이만큼 차이 난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 되냐면요.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을 어디에 대칭 이동할 거냐면 원점에 대칭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나 조건에 보시면 PQ를 원점 대칭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P, 여기가 Q인데 이 친구를 원점 대칭하면 여기 어딘가 떨어지면서 R. 이 친구를 원점 대칭한다면 여기 어딘가 떨어지면서 PQR S가 되고요.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림 자체도 원점 대칭으로 생겼는데 이 친구들도 원점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사실 이 친구들도 원점 대칭이 그대로 돼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형태 그대로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유리함수는 왜 자꾸 무리함수라고 그러죠? 유리함수는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1인 친구,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0,0을 지난 이 친구들의 대칭이니까 얘도 대칭이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연결한 사각형이 사실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그렇죠. 직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평행한 친구들 이 친구들도 모두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나 조건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사각형의 넓이가 8루트 5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P부터 Q까지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그림으로 놓고 보면 2루트 2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가로의 길이랑 똑같죠. 근데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똑같죠. 대칭인 구조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2루트 2 곱하기 2h 하면 넓이 나오는데 넓이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8루트 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 둘 하고 2 하면 h는 루트 2는 2루트 5니까 h는 루트 2분의 2루트 5가 되고요. 유리화까지 하면 루트 10이 됩니다. 그럼 h는 루트 1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루트 10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기울기 1인, 마이너스 1인 친구랑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친구 자체가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에요.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친구는 무조건 y는 x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럼 PQ점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친구면서 동시에 이거 위에 있는 점이라 이 점하고 이 점이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Q까지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렇게 연결하면 사실 POQ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고 길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결국 같게 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요거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루트 10이라고 그랬죠? 루트 10인데 요거 얼마예요? 45도짜리잖아요.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그러면 수직으로 떨군다면 요거가 루트 5, 루트 5, 루트 10이어야 길이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 딱 가운데 점 P와 Q의 중점이 루트 5,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됐죠? 지금 계산 안 하고 그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설 보시면 해설은 계산 중심으로 합니다. 자, 그럼 PQ의 중점이 루트 5, 루트 5인데 P부터 Q까지 X 길이가 2, Y 길이가 2예요. 그럼 P의 좌표는 여기 루트 5, 루트 2에서 X축으로 1만큼 왼쪽으로 가고 Y축으로 1만큼 올라가는 거겠네요. 그래서 P의 좌표는 뭐가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1, 루트 5 더하기 1이 돼요. 됐죠? 근데 문제에 P를 뭐라고 놨다고요? 얘로 놨잖아요. 그리고 fx가 뭐라고요? x분의 k라고요. 그럼 사실 P점의 좌표는 a, a분의 k인데 우리가 방금 구한 걸로 놓고 보면 루트 5 마이너스 1, 루트 5 더하기 1이 좌표가 얼마? 루트 5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a분의 k는 루트 5 플러스 1이니까 k는 얼마? a의 루트 5 플러스 1을 곱한 게 됩니다. 근데 a가 얘니까 합창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4죠. 그래서 k는 4, a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이제 30번 문제였었네요. 고등학교 2학년 30번 문제라서요. 요거는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x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x-a분의 bx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x-a분의 bx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근선 뭔가요? x점근선 뭔가요? y점근선은 뭔가요? b예요. 그 다음에 분자 있죠? 분자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왼쪽 아래 생기냐 왼쪽이 오른쪽 아래 생기냐 이게 다르잖아요.
분자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분모 0으로 만드는 값을 분자에 대입하면 됩니다. a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분자는 a, b예요. 이거 양인가요? 음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이 문제에선 알 수 없습니다. a가 양수라고는 나왔는데요. b가 뭔지 안 나왔기 때문에 a 곱하기 b 분자 부분이 양인지 음인지에 대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30번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케이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b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계략적으로요. 그 다음에 b가 음수라고 가정하고 그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점근선 어디랑 어디라고요? A랑 X는 A랑 X는 B인데 X는 A는 양수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 A가 있는 거예요. A랑 B의 크기 관계는 누가 더 큰지 모릅니다. 그 절대값이었을 때 크기 대소 비교는요.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자, Y는 B가 점근선인데 우리 B가 양수로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예요. 여기에 B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X에 0 집어넣으면, 즉 Y절편을 구하면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A, B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0,0을 지나는 친구예요. 그리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점근선 중심으로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셨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음수라면요. B가 음수라면 A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하시고요. B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Y의 점근선 B 밑에 어디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현재 모릅니다. 그리고 요 분자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점근선 중심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 그려지는데 0 집어넣으면 무조건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그래서 0,0 지나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요? Y는 fx 그림을 a, b에 따라 나눈 겁니다. 됐죠? 자, 이 문제가 귀찮은 이유가 g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g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친구냐면 f랑 관련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f랑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f 그래프들의 일부 또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관계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데 gx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fx를 그대로 가져온대요. 언제? x랑 a의 관계 중에 a가 더 클 경우, x가 a보다 작을 경우, 그 다음에 fx 더하기 2a 더하기 a를 가져온대요. 언제? x랑 a 중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래서 두 친구를 합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림 볼까요? 우리 어쨌든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fx를 가져오니까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a보다 작을 때를 가져오자고요. 그럼 이 그림이라면 우리는 현재 이 위의 친구는 어디만 가져온다는 거냐면 여기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가 여기 있으니까 a보다 작을 때면 이것만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이 케이스들 다음에 요거요. 여기요. 자, 이건 y는 fx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x축으로 얼만큼? 2a만큼. y축으로는 얼마? a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라고 했었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면 a만큼 한 번 가면 0, a만큼 또 한 번 더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a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쪽까지 뒤로 밀어요. 그 다음에 a만큼 평행이동한다고 그랬는데 a가 뭐라고요? 양수죠? 그럼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b였던 점근선이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a 더하기 b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현재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 그림에서 점근선은 여기 마이너스 a랑 여기가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점근선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평행이동하면 이렇게랑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길 건데 우리 뭐라고요? 어차피 a보다 클 때만 가져올 거죠. 그러면 그래프로 놓고 본다면 a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 여기쯤 있어서 이렇게 생기는 친구만 가져올 겁니다. 됐나요? 이거 대충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저거를 합쳐서 그린다면 b가 0보다 크다면 우리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A 있고요. 여기쯤 B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있고 0,0을 지나는 이런 직선에다가 이 그림 가져온다고요.
이 그림인데 이거는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a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a 집어넣었을 때의 이야기죠. x에다 a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주어진 식은 사실 f3a 더하기 a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 3a 집어넣어 볼까요? f3a는 뭐가 되나요? 3a에서 a 뺐으니까 2a. 그 다음에 더하기 3ab. x에다 3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거기에 a를 더할 거라고요. 2분의 3b 더하기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여기쯤 찍히는 2분의 3b 더하기 a. a, 2분의 3b 더하기 a가 찍히고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예요. 근데 점근선은 뭐로 가진다고요? 얘로 가지는데 원래 점근선은 a만큼 올렸으니까 어디를 점근선으로 가져요? a 더하기 b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방법 같은 거 없습니다. 30번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물론 이것도 그릴 거예요. 이것도 그릴 건데 하나 그렸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밑에서 두 번째 줄 해석하겠습니다. HT군요. HT는 1. 이게 뭐랑 똑같다고 돼 있냐면 T 바 마이너스 9, T 마이너스 8 하고 합집합. 그 다음에 T 바 T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 H 함수는 써있죠? 그래프랑 누구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Y는 T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Y는 T의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데 교점의 개수가 몇 개래요? 한 개래요. Y는 T면 뭐예요? X축의 평행한 선입니다. X축의 평행한 선하고 그어서 교점이 하나래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자, 이 위에 있으면 교점 몇 개예요? 교점 몇 개예요? 0개죠. 정확히 여기를 지나면요. 1개죠. 그러다가 밑이면 1개예요. 그러다가 점근선이 되면 0개예요. 그럼 우리 1개가 되는 순간은 여기 들어가고요. 점근선 안 들어가는 이 사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B랑 A 더하기 B 중엔 당연히 A 더하기 B가 더 큽니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쭉 안 뜨다가 여기서는 0개인데 그 밑으로는 계속 뭐예요? 1개씩이죠. 그러면 이거 이하는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구한다면 HT가 1개가 되게 해주는 T의 값은 누구보다는 밑에 있냐면 2분의 3B 더하기 A보다는 밑에 있는데 같이 있어도 되고요. 여기 살아있으니까 A 더하기 B보다는 위에 있고요. 또는 이 친구 T가 B보다는 밑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우린 이걸 구하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일치한대요. 누가요? 이게 일치한대요. 합집합 형태가. 요거 그림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해서 둘 다 등호 있어요. 여기랑 K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생각해보죠. K가 여기 있어요. 그럼 K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렇게 두 영역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K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K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남겠네요. 그럼 K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내용을 만족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문제에서 우리는 땡땡땡보다 작다인데 작은 것도 없고요. 큰 것만 존재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크거나 등호 있으니까 같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그림이 아니라고요. 뭐가 틀렸다고요? 전제인 B가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번에? B가 0보다 작다를 그리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예, 레몬사탕 있어요. 재현아, 주무시지 말고요. 레몬사탕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있어도 안 풀었을 거잖아요. 아닌데. 맞는데. 알겠어. 어쨌든 그래서 B가 양수일 때는 모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결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개 많이 풀죠? 그럼 이렇게 마지막 문제쯤에 됐는데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온다면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대충 통밥으로 압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좀 계산이라든지 혹은 수학적 감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보여드리려고 B가 양수인 경우는 안 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B가 음수인 거 해야죠. B가 음수인 거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X가 A보다 작을 때니까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요건 가져올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평행이동을 해야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A가 어디로 간다고요? A, A만큼 한 번 뒤로 두 번 뒤로 가면 여기 -A 되고요.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다고요? A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A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이 B가 올라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B 더하기 A가 점근선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B 더하기 A가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쯤에 양인지 음인지 몰라요. B 더하기 A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렇게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생기는 친구가 그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린 그 그림을 그려서 어디 가져온다고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생기니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여기 등호 있고요. 됐나요? 자, 그럼 요거를 계략적으로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A가 있어요. 어딘가 A. 그리고 무조건 0,0은 지난다고 그랬죠? 이 친구니까 요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얘의 점근선은 뭐였어요? B였죠. 지금 B가 음수인 경우니까 B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친구를 Y축으로 A만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B는 음수고 A는 양수라 누가 큰진 몰라요. 누가 큰진 몰라서 큰 건 알죠. A가 더 큰 건 아는데 크기 자체가 부호를 떼면 크기 자체가 누가 큰지 몰라서 이거의 결과물이 양인지 음인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잡을 거예요.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여기쯤 있고 여기에 -A가 있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근데 우린 그 그래프 그려서 어차피 뭐만 가져올 거예요? A일 때만 가져올 거잖아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그려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은 아는데 여기 점 있죠? 이거 뭐예요? 주어진 식에 X에다 A 넣었을 때가 아까 얼마였어요? F3A 더하기 A였죠?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F3A 더하기 A를 하면 2분의 3B 더하기 A가 돼요. 그래서 여기 좌표는 A, 2분의 3B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명확한 건 A 더하기 B가 B보다 위에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B가 음수여도 어차피 A가 양수니까 더하면 A 더하기 B가 더 위에 있죠. 양이냐 음이냐 모르지만. 그럼 B랑 2분의 3B 더하기 A 중엔 당연히 B가 더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얘가 위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넘겨보죠. 둘의 대소관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B랑 A만 남죠.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B가 음수고 A가 양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B랑 A 중에 누가 크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요. 이 친구가 큰 경우랑 이 친구가 큰 경우로 나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큰 경우랑 얘가 큰 경우, 즉 이게 아래에 있는 경우랑 위에 있는 경우 중에 뭐부터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니까? 이런 구조의 그림을 찾아야 되니까.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본인이 문제 많이 풀면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결론, 맞는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이게 B보다 더 밑에 있어야지만 해당하는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B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B의 사이쯤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문제에서 이 친구들이 뭐였어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 그어서 교점 하나인 순간 찾는 거였죠? 이거 하나예요. 하나다가 여기 점근선 있죠? A 더하기 B. 여기까지 하나예요. 여기까지 하는데 그 밑에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는 이야기죠. 두 개 되다가 여기 있죠?
여기를 정확히 지나면 아직까지 2개예요. 근데 그거 미치면 몇 개가 돼요? 1개죠. 그러다 점근선 직전까지 1개예요. 그래서 점근선 안 들어가고요. 요 점 있죠? 시작하는 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2분의 3b 더하기 a. 그거 안 들어가는 이 사이에 값이 있어야 하나거든요. 근데 여긴 등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등호가 있기 위해서는 이 2분의 3b 더하기 a가 b보다 밑에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처럼 여기까지 1개다가 2개죠? 계속 2개예요. 계속 2개다가 여기 점근선 있죠? 점근선 지날 때 1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속 1개죠? 그러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도 1개니까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이렇게 마구랑 마팔의 사이값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등호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밑에 있어야 돼요. 누가 더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2분의 3b 더하기 a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얘가 얼마인 거냐면 문제 구조상 마9, 그 다음에 얘가 얼마인 거예요? b가 마8,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있죠? 아까 점근선으로 가졌던 a 더하기 b. 이게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k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2개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겠죠? a값, b값 나와서 정리하시면 k값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30번이에요. 30번이라서 케이스를 좀 많이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30번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면 욕을 먹을 문제인데 30번이니까 그냥 케이스를 사실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개 내에서 저건 절대 안 됐으니까 다시 나눈 거라서 사실은 3종류 케이스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죠. 네? 네, 다녀오세요. 자매님 왜 늦게 오셨나요? 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 옷 바꿔가면서 찍는 거야? 뭐 하복 입고 동복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 맞추는 게 뭐야?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야? 그 의정부고 같이 막 그런 코스프레 하고 와도 돼? 그렇게 코스프레해서 오는 애도 있어? 그래, 개쩌는구나. 우린 그런 거 하면 개운났는데. 핑크 가방 입고 가발 쓰고 뭘? 아, 메이드복을 입고 왔다고? 다 메이드복을 입고 왔어? 그래요. 그렇게 해도 실어주는 거야? 대단하네. 학생회 하나가 뭐야? 아, 네가 학생회라고? 네. 왜 그랬을까? 5번하고 6번 이야기도 있거든요. 5번 같은 경우에 가조건 절대값이었는데 2에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프 여러 개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점근선, y의 점근선이 2나 마이너스 2인 케이스에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y의 점근선이 2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 f 역함수 2는 f2 빼기 1이다. 이거는 직접 구하셔서 역함수 구하신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갖다 해보시면 모순되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조건에 있는 y는 2와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절대값이었는데 그게 점근선이 2나 마이너스 2다를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대입해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6번도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몇 번 문제라고 나왔어요? 30번이죠? 케이스 나누셔야 됩니다. 케이스 나누셔야 되고 아까 문제처럼 x가 a보다 클 때 작을 때 가져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fx가 2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2차 함수 a보다 클 때, 하나는 분수함수, 유리함수로 되어 있는데 a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a를 집어넣는다면 위의 식은 a-1분의 1-a 더하기 2예요. 요게 사실은 약분되죠? 요거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6번입니다. 요거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답은 1입니다. 그럼 얘는 a, 1을 지나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도 a 집어넣어 보면 2차에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구조라서 밑에 있는 식도 a, 1이 돼요. 그럼 두 친구는 a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무조건 어디서 만난다고요? a, 1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됐나요? 아까 전 그래프는 좀 뜯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안 상황에서 위의 식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왔어요? x-1분의 1-a 더하기 2니까 이 친구는 점근선이 x는 1하고 y는 2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됐죠? a가 혹시 양인지 음인지 나왔나요? a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1보다 작은 수라고만 나왔지 양인지 음인지는 안 나온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은 bx, x-a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얘는 a, 1 지나고요. 이거 0 집어넣으면 0,1 지나죠. 그럼 얘는 a, 1, 0,1을 지나니까 a랑 0의 가운데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즉 2분의 a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2분의 a가 양인지 음인지는 알 수 없고요. a가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a는 2분의 1보다 작은 수일 뿐인 겁니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그 그림들을 그려본다면 이건 여러분이 직접 사실은 그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쯤 1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쯤 1, 2 해서 y에 대한 점근선 여기 있습니다. 점근선 1하고 2니까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x에 0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2니까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이면 a가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2보다 작은 수라 여기 어딘가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0, a 플러스 1로 찍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라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a, 1을 지나요. 됐나요? 우리 어차피 뭐를 가져와야 되니까 1보다 작을 때만 가져와야 되니까 작거나 같을 때 가져와야 되니까 그럼 y값이 1인 순간 있죠? 만나는 순간 있을 거예요. 이때 x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a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즉 a가 여기 1이죠? 1보다 작은데 0과 1 사이 이런 그림이라면 얘만 가져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2차 이거는 a,1하고 0,1을 지나니까 a,1하고 0,1을 지난다고요. 그리고 b가 뭔지 안 나왔네요. 양인지 음인지 몰라요. 그럼 그냥 지금은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뭘 가져와요? x가 a보다 클 때만 가져올 거예요. 이건 x가 a보다 클 때, 이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오른쪽만 가져오죠? 얘만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b가 음수라면요. 어떻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 두 개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 친구의 이 부분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요. a가 조금 더 가서 여기쯤 있는 거예요. 0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2 있는데 여기 그래서 조금 더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a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x에 a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온다고요? 1 나와요. 그럼 아까 이 모양이라고 그랬죠? 점근선 얘랑 얘를 가지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a 집어넣으면 무조건 얼마 나온다고요? 1. a, 1을 무조건 지난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그 친구의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가져오면 이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디랑 어디 지난다고요? a,1하고 0,1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차의 계수 b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한 친구. 그럼 우리 이 그림을 가져온다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죠. 만약에 b가 양수라면. b가 음수라면요. 어떻게 생겨요? 위로 볼록하죠.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내용만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정적으로 지나는 점들하고 변경되는 친구들.
이 먼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조건 보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이 여기 있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0이 여기 있죠? 첫 번째 그림이라면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이라면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친구로 보죠. f-2보다 다른 친구들이 y값이 늘 크거나 같대요. 여기가 0이니까 여기쯤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f-2예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의 y값이 f-2보다 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 친구들은 밑에 있잖아요. 맞죠? 이 라인이 뭔 거예요? y는 f-2예요. 근데 이 친구들, 0보다 작은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은 f-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늘 모든 y값들이 f-2보다 위에 있다. 이건 틀린 거죠. 이 그림이라고. 모순이네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a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y값 이거예요. 이 친구. 얘는 위에 있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밑에 있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 다 안 되니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요 라인이 f-2 라인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친구는 요 밑에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요 친구는 되겠네요? 되는 거 하나 찾았네요. 되는 거 찾았으니까 계략적인 모습 찾았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보죠. 여기 1, 2 해서 여기 2 있어요. 점근선, 점근선. 그리고 정확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A를 떨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양이 아까 전에 A 집어넣으면 1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를 그려냈어서 이런 느낌으로. 물론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현재 내용만으로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때 y값이 0보다 작은 친구들에서는 제일 낮은 점이 맞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가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그림을 그려내요. 됐습니까? 근데 a가 마이너스 2인 이 순간도 되지만 여기쯤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네들은 위에 있는데 요 그림에서요. 아까 안 된다고 한 요 그림에서 마이너스 2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의 제일 낮은 여기 있죠. 이걸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은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뭐가 되냐면 오른쪽에다 그릴까요? 두 번째 케이스가 뭐가 되냐면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누구 되는 거냐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1, 여기 1, 여기 2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이때가 누구? 요 2차의 꼭지점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확히 여기 꼭지점에 떨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인데 아까 전에 꼭지점이 A랑 0의 가운데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2니까 A가 정확히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사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A, 1을 지나면서 점근선 2로 가지는 이 그림 생기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인데 얼마나 내려갈지 몰라요. 하지만 대충 이렇게 그린다고 놓고 보면 이때가 왜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려졌냐. 이때가 이제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보다 다 위에 있잖아요. 다 위에 있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겠죠. 됐습니까? 가조건을 만족하는 그림들은 이러면 돼요. A가 얼마? 마이너스 2거나 A가 마이너스 4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방법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A의 위치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해보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조건 보죠. 나조건 절대값 씌웠는데 2와 만난대요. 절대값 씌웠는데 2와 만난대요. 이 그림 있죠? 2 여기 있죠? 절대값 씌운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올라올 거예요. 이 그림이라면 절대값 씌운다면 이건 그대로고요. 이 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y는 2여. 누구? 점근선. 점근선. 이 친구랑 만나는 점이 몇 개래요? 2개여야 된대요. 이거 올리면 여기 하나 만나죠. 이 친구 못 만나요. 왜요?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을 2로 가지니까 아무리 왼쪽으로 간다고 해도 못 만나죠. 그럼 여기서 변형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의 높낮이만 b에 따라 변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높으면 3개죠. 지금 낮으니까 빵개죠. 그럼 정확히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2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B가 무엇일 때? 위로 볼록인 거니까 음수일 때. 마이너스 1,2를 꼭지점으로 가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아이고, 대칭이 아니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서 대칭 이동해서 올리면 이 친구가 뒤집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정확히 2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B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한 친구일 땐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가져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B 값도 구하실 수 있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A 값도 아까 구해놨죠. 그래서 순서쌍이 몇 개 나와요? 이 케이스에서 하나, 이 케이스에서 하나. 그래서 2개밖에 안 나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오늘 문제 좀 더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도 좀 나갈게요. 오늘 진도 나갈 게 많지는 않습니다. 쉬세요. 도인 씨, 주무시지 말고요. 잠은 밤에 잡시다. 워크북 3문제만 볼까요? 워크북 22번 보시겠어요? 22번 보시면 문제에 식들이 다 표현되어 있고요. 식들 다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 문제에선 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물론 직접 나눠서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2예요. 그리고 여기도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0이고 여기 4니까 0부터 2까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서 적분을 하시고 2부터 4까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서 적분을 해서 합치셔도 됩니다. 태연아, 여준이도 정신 차리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몇 차예요? 2차죠? 여기 2차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2차잖아요. 결국 2차와 직선, 2차와 직선,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공식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쓴다면 요 밑에 부분은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예요? 1이고요. 4, 0이니까 두근의 차 4 빼기 0의 세제곱. 절대값 씌우셔야 되는데 모두 양수니까 안 씌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2, 0이니까 2 빼기 0의 세제곱의 절대값.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라 여기 구해보시면 2랑 4고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1하고 4 빼기 2의 세제곱의 절대값. 해서 3개 더 하시면 됩니다. 외운 공식 이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되는 거죠. 계산을 좀 적게 할 수 있으면 적게 하시면 좋겠어요. 계산부터 때려박지 말고 배운 걸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세요? 너 지금 사탕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너 얼굴이 한 2시간 자고 나온 사람 얼굴인데요? 얼굴이 그래요. 2시간 자고 나온 사람 얼굴이에요. 한 46시간 정도 깨어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정신 차리시고요.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목까지 돌아가겠어요. 목 세우시고. 머리 눌렸어요. 네.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보시면
4점짜리 문제예요. 자, fx는 a랑 b를 지나는데 문제 a, b 양수라고 그랬고 대소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0 되어 있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그렸어요. 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fx인데 문제에 무슨 힌트가 나왔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했더니 얼마? 6분의 11이 나왔대요. 계산 때려박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림상에서 0부터 a까지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0부터 a까지 무조건 양수만 뜹니다. 양수만 뜨니까 이 넓이가 6분의 11이라고 나온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라고 나왔는데 이건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0부터 b까지 적분해서 마이너스 3분의 8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 적분 말고요 넓이를 s라고 놓는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6분의 11 더하기 밑에 있는 게 명확하죠? 넓이에 음수배한 걸 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온다는 거죠. 자, 양변에 6 곱해볼까요? 그러면 11 마이너스 6s는 마이너스 8이에요. 넘기면 되겠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3, 아니죠. 마이너스 19죠. 마이너스 19는 마이너스 6s가 됩니다. 그래서 s는 6분의 19가 되겠죠. 그럼 이거의 넓이는 6분의 19예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그냥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6분의 19가 아닌가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양변에 6배 했으니까 이거는 8이 아니고 16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9가 아니고 넘어가면 2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27. 그러면 3으로 나누면 2분의 9가 되겠나요? 넓이는 2분의 9입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x축과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2분의 9가 답입니다. 잘 잤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선생님도요. 그럼 다른 걸 하든지 해야지. 처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새로 드린 거 하시든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재현씨, 정신 차리시고. 자, 일부러. 워크북 하나 더 하고요. 정석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보시면 원래 함수가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고 나와 있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곡선 형태로 그려져 있긴 한데요. 뭐 어쨌든 원점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여기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곡선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X축으로 1,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데 우선 그 전에 대칭이기 때문에 이 모양하고가 같은 겁니다. 맞죠? 그죠? 대칭이니까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아서 여기 넓이를 A라고 넣으면 넓이에요. 적분 아니고 여기 넓이도 A가 되고요. 그럼 요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넓이 1-A고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1-A입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뭐 물론 그래프로 옮기셔도 되는데 그림에선 그래프가 옮겨져 있어요. 선생님은 그림 옮기기가 버거우니까 Y축을 뒤로 한 칸, X축을 밑으로 한 칸 옮길 거예요. 그럼 여기 1이, 여기 0이 1이 되고요. 1이 2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를 0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1이죠. 1-A, A예요. 합치면 얼마예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인 거죠. 그래서 여기 1, 여기 1이니까 적분 결과는 2가 되는 겁니다. 계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적분 구간을 반대로 옮겨 오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정석 볼까요? 정석. 정석 연습 문제 12-4번부터 보겠습니다. 재현씨, 일어나서 합시다. 왜 이렇게 잡니까, 오늘? 한 번도 깨어있질 않네요. (12-4번부터) 볼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f3은 0이고요. 0부터 2020까지 적분했을 때 결과물하고 3부터 2020까지 적분했을 때 결과물이 같대요. 그죠? 그러면 직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식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0부터 2020이 있는데 2020 맞나? 네, 2020이 있는데 2020까지 적분했을 때의 결과물 얼마인지 몰라요? S래요. 근데 3부터 2020까지 적분했을 때 결과물도 S래요. 그럼 얘랑 더한 게 S여야 되잖아요. 여기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리하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하면 0이란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식으로 정리하면 인테그랄 0부터 2020까지 fx dx는 인테그랄 3부터 2020까지 fx dx니까 같으니까요. 넘겨서 정리할 거예요. 는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음수를 적분 구간을 뒤집는 데 쓸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얘는 얘로 변해요. 그리고 앞에 0부터 2020까지 fx dx 되는데 2020이 연결이 됐죠. 그럼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되고요. 우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 친구들의 관계가 꼭 얘가 이 둘의 사이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0부터 3까지 적분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0이 나왔다고요. 근데 문제의 조건으로 F3이 0이래요. 그럼 3,0은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네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0이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생긴다면 이제 뭐 나머진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0이 나오나요? 안 되죠. 음수가 뜨죠.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 음수배가 뜨잖아요. 아니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3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러면 이건 양수, 이건 음수니까 넓이에 따라 0일 수도 있죠. 됐죠? 그럼 또 여기 0이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3을 중근으로 가져요. 그럼 무조건 양수네요. 안 돼요. 그 다음에 3 이후에 어딘가 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 이것도 무조건 양수네요. 안 되죠. 아니면 여기에서 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음수만 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럼 근 하나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고 이게 얼마인지는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만들어서 0부터 3까지 적분했는데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그냥 직접 계산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저런 모양을 띄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혹시 여러분 그 프린터 없어서 못 보셨겠군요. 뭐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10번부터 프린트가 없었죠. 10번은 그림 한 번만 그려서 해보세요. 요거는 조금 냅두고요.
하나, 그럼 요거 하나만 해드리고 이따가 끝날 때쯤에 좀 풀어드리든지 할게요. 24번 볼까요? 24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4번 지금 읽어보세요. 선생님 요거 지우고 필기하고 있을 테니까 24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따 5교시쯤에 풀어드리든지 하도록 하죠. 자, 앞에 볼까요? 포물선과 PQ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해서 그림 그려보면 저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 넓이가 얼마래요? 4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연장선을 그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직선과 2차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네요. 그럼 우리 저 넓이 어떻게 구했죠? 공식 써도 된다고 그랬죠. 저 넓이 쓴다면 넓이 4는 6분의 최고차의 개수 3이네요. 3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문제 베타가 더 크다고 나왔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고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은 필요가 없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요거 약분하면 2가 되고요. 곱하면 2의 세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나왔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2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넓이가 4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두근의 차가 2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근의 차가 2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 차를 구하세요가 아닙니다. m을 구하래요. m은 누구와 누구의 중점이냐면 알파 콤마 3알파 제곱하고 베타 콤마 3베타 제곱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m의 뭘 구하래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우리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3개의 스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을 p, q라고 놓고요. 문제에 있는 조건으로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든 다음에 p자리 x, q자리에 y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중점, pq의 중점을 p, q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p는 뭐가 되냐면 2분의 x좌표의 합이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q는 2분의 3알파 제곱 더하기 3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PQ 등호 있는데 PQ 등호가 연결되지 않아요. P랑 Q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의해 연결이 되고요. 여기 있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연결시키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좀 바꿔볼까요? 이거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둘의 합, 둘의 차, 둘의 곱,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게 4개 중에 2개 있으면 나머지 2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4개가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2p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요거 사실은 2분의 3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사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3분의 2 q예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얘가 2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둘을 연결하고 싶다고요. 얘네 둘을 연결하고 싶다고요. 뭐를 통해서요? 이거를 통해서. 그럼 간단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니죠? 예, 맞아요. 맞는데 이 3개를 연결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고요. 이 2개가 간단하니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있으니까 둘을 어떻게 하면? 더하는 거예요. 둘을 더하면 2p, 2인데 둘 더하면 베타, 알파가 사라지면서 2베타는 2p 더하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빼면요. 빼면 베타가 사라지면서 2알파는 2p 빼기 2가 돼요. 나왔네요. 그럼 베타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p 더하기 1. 알파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p 빼기 1.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p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p 더하기 1의 제곱은 3분의 2 q가 됩니다.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완성됐잖아요. 동량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2p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p니까 사라지고요. 1 해서 2는 3분의 2q예요. 자, 그럼 2 약분하고 3 곱하면 q는 3p 제곱 플러스 3이에요.
PQ 등호가 들어온 식 가장 간단하게 됐네요. P자리에 X, Q자리에 Y 넣으시면 Y는 3X제곱 플러스 3. 이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 알파분의 PQ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리미트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 알파분의 PQ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PQ,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파로 표현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PQ 길이를 좀 구해본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3베타 제곱 빼기 3알파 제곱의 제곱의 루트 씌우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 목표 뭐라고요? 이 PQ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식으로요. 베타는 없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정확히 얼마였어요? 2였죠.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자, 그럼 이 식을 뭘로 바꾸자고요? 알파만 남게 바꾸자고요. 혹은 상수로 바꾸자고요. 베타가 없게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의 관계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넣을까요? 자, 베타는 뭐가 돼요? 이 식에서 2 더하기 알파가 되죠. 그럼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 3 있는데 제곱으로 밖으로 뽑고요. 베타 제곱인데 베타는 뭐라고요? 알파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요. 빼기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럼 요거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2알파 더하기 2. 한 번은 빼서 써요. 2가 되겠네요. 제곱이요. 그러면 제곱인데 2 있고 2 있으니까 4의 제곱이 밖으로 나와서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라 요거까지 하면 12의 제곱하고 알파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요. 그냥 나머지 계산한 거예요. 이거의 루트 씌운 게 뭐라고요? PQ. 알파만 남았잖아요. 우리의 목표 알파만 남기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 알파분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알파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요. 대입하면 뭐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네요. 어떻게 해요? 개수비. 근데 그건 차수가 똑같을 때. 차수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루트 안에 2차잖아요. 루트 밖에 1차랑 똑같죠. 그럼 얘의 개수는 1차의 개수 1이고요. 1차의 개수는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루트 12의 제곱이 됩니다. 1차의 개수.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넓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디 있냐, 넓이 공식. 넓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됐죠? 오늘 진도 나갈까요? 오늘 위치,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리고 속도, 속력, 가속도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속력, 이동거리에는 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동거리는 다른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움직인 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이동거리예요. 그러면 위치는 이동거리랑 뭐가 다르냐면 방향이 존재해요. 원래대로라면 위아래 좌우해서 총 X축 방향, Y축 방향을 다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좌우로만 움직이는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수직선 이야기거나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높이에 관련된 내용만 다룹니다. 미적분 1에서는. 미적분 2에서는 두 개 동시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의 움직임으로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랑 이동거리는 그리고 여기 속도, 속력, 가속도 모두 어디에서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냐면요.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다루거나 아니면 연직 방향의 움직임만 다룹니다. 두 개가 혼합된 형태는 미적분 1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움직이거나 이렇게만 움직이는 운동을 다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미적분 2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 연직 방향 이 둘 중에 하나의 움직임만 다루는 거고요. 위치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크기와 방향이 존재합니다. 또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친구 누구 있냐면요. 속도 있고요.
가속도 있어요. 자, 우리 플러스 3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기준점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다예요. 마이너스 3은 뭘 말하는 거죠? 기준점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거는 방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붙은 숫자는요?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던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거 자체는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몰라도 돼요. 벡터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써요? 물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성이 존재하는 걸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괄호친 이동거리, 그 다음에 속력, 그리고 속도,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이 친구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고 이 친구들은 크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동거리, 속력,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있는데 이 속력이 사실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몸무게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방향성을 띠진 않죠? 네, 크기만 있잖아요. 그런 게 스칼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플러스 5, 마이너스 5 모두 원점에서부터 5만큼 떨어진 친구예요. 그럼 플러스 5도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5고 마이너스 5도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5예요. 그럼 플러스 5를 5로 만들고 마이너스 5도 5로 만드는 방법 우리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 절대값의 의미예요. 절대값은요. 절대값은 의미가 부호를 띈다가 아니에요. 부호를 띈다가 아니고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절대값입니다. 이게 원래 절대값의 의미예요. 알겠어요? 식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럼 이게 원점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만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고 무엇을 제거한 거다? 벡터에서 방향성을 제거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이야기인데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부호를 떼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호를 떼가 유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직선 방향이나 연직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뿔마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쓰여도 상관은 없는데 미적분 2 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X축 양의, 이건 그냥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X축 양의 방향으로 45도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얘의 길이를 재봤더니 여기가 루트 2예요. 그럼 이 길이 얼마인가요? 2죠. 그럼 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크기는 얼마인가요? 2예요. 길이 원점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크기예요. 만약에 이 벡터를 나중에 A 벡터라고 놓쳐? 그럼 A 벡터 했어요. 이게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 뭘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알겠나요? 절대값의 원래 의미는 벡터에서 방향성을 제거하고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게 절대값의 원래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절대값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정으로는 무엇이다? 그냥 부호를 제거한다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호에 대한 방향성밖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됐어요. 그러면 위치나 이동거리는 너무 간단하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기 있어요. 근데 플러스 3이 됐어. 그러면 위치가 얼마인 거예요? 플러스 3. 근데 그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위치, 식이 있어요. 위치식. 무엇에 따른? t에 따른 위치를 표현한 거예요. 타임입니다. 타임이에요. 분일지, 초일지, 시일지는 안 나왔는데 그냥 타임에 관련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린 이걸 뭘로 하냐면 수직선이면 좌우로만 움직이죠. 그럼 좌우로만 움직인다고 치면 X축, Y축으로 놓고 뭐 X의 변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X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T에 대한 식이니까 X인데 변수가 T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수학에서 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한다면 그 물리 쪽에서 쓰는 걸로 하면 ST로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이거 여러분 배웠죠? 위치식 할 때 ST 혹은 S 이렇게 써서 했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X는 2T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시간의 거듭제곱의 2배 더하기 3만큼이 X니까 좌우로 움직일 때 위치라고요. 그럼 얘 0초일 때의 위치 어디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0, 그 원점이 있으면 0초 시작할 때는 3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1초면 얘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1을 집어넣으면 5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초면요.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걸 구하세요는 안 나와요. 설명을 해주고 이걸 구하세요라고 나오는 건 그건 과학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또는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X하고 변수가 뭐라고요? T라고요. 그래서 2T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있어요. 이동거리는요. 얘가 진짜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에 상관없이 실제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떤 친구가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왼쪽으로 2칸 간 다음에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으로 2칸 간 다음에 왼쪽으로 1칸 갔어요.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3이죠. 근데 위치는 처음이 0이었다면 위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과학에서 했죠? 과학에서는 위치를 뭐라고 불렀냐면 변위라고 불렀습니다. 왜 변위예요? 안 했어요? 안 했나요? 그 속도가 속도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등속 운동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맨날 안 했대 애들. 어쨌든 그러면 나중에 과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위치라는 표현보다 변위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변위는 위치의 변화를 변위라고 합니다. 변화! 우리 여기서 많이 봤네요. 뭐예요? 네, 델타예요, 델타. 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랑 이동거리는 좀 달라요, 개념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만 가는 운동이 있어요. 1초 있을 때 여기 있어요. 2초 있을 때 여기 있어요. 3초 있을 때도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순간은 위치랑 이동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건 아니에요. 운동 형태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쓸 건 이거예요. 방향성까지 넣은 친구를 힘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는 뭘까요? 속도의 본래 의미는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여러분, 등속운동 배우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V는 T분의 S. 맞죠? V는 T분의 S. S는 VT. 이동거리는 VT. 이동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예, 그거요. 그게 등속운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속도의 본래 의미는 이거예요.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 이게 있어 보이죠? 단위 시간당이라는 건 어떤 고정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1초면 1초, 2초면 2초, 3초면 3초, 10초면 10초, 0.1초면 0.1초. 그래서 얘는 시간의 변화량이 분모고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요.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지금 쓴 속도는 무슨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델타 T분의 델타 X네요. 우리 사실 그럼 이렇게 쓰면 무슨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델타 X분의 델타 Y 뭐였어요? 무슨 기울기? 야, 이씨 평균 기울기잖아. 순간이려면 분모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극한 없이 그냥 쓰면 뭐였어요? 평균이었잖아요. 그럼 사실 지금 쓴 이 친구는 무슨 속도를 말하는 거냐면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1초부터 3초까지면 1초부터 3초까지는 그런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쓰는 더 많이 쓰는 속도라는 개념은 평균 속도가 아니고요. 무슨 속도를 말하는 거냐면 순간 속도를 말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t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0으로 가야 된다고요. 델타 t분의 델타 x여야 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는 속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속도가 얼마야 했었을 때 여러분 자동차가 속도가 얼마인지 이야기할 때 1초부터 3초까지를 물어봐요. 지금 이 순간의 속도를 물어봐요. 그렇죠. 순간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속도의 기본 개념은 순간이에요. 근데 왜 우린 지금까지 이쪽을 많이 썼냐면 순간이라는 개념이 개어려운 거예요. 우리 순간 기울기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 극한도 배우고 연속도 배우고 미분 계수를 배워서 겨우 순간 기울기라는 개념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도라는 개념 중학교 때 처음 배우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라고 안 배우죠. 그냥 속도. 아까 이야기한 V는 T분의 S. 그죠? 그때 배울 때 극한의 개념을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속도는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가 똑같은 친구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가 똑같은 친구야.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건 무슨 운동밖에 안 배워요? 등속 운동. 예? 자연학화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는 형태로 갑니다. 힘에 대한 내용으로만 해석을 해요. 길이 같은 건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걸로 갑니다. 근데 그 공식이 왜 그 공식이 되는지는 사실은 미분을 써야 돼요. 생각해보면 그 공식이 왜 나온지는 안 알려줍니다. 알려준다고요? 아니에요. 안 알려줘요. 그럼 미분을 모르는데 니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씨. 그러니까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교육과정에 없고 그냥 외우기 시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가 같은 등속운동계에서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냥 속도라고 써도 무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무슨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 순간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평균 속도를 말하고 싶죠? 꼭 평균 속도라는 평균을 붙여주는 거예요. 문제에 속도라고 나왔다 그러면 무슨 속도라고요? 무조건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멘트 없으면 무조건 다 순간 속도입니다. 알겠죠? 그럼 순간 속도는 결국 이거니까 이거에서 많이 보던 거죠.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y'하고 같은 거였었잖아요. 그게 우리 미분계수 도함수의 정의였었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속도 v 또는 vt라고 적거든요. 이 친구는 결국 누구를 x를 미분하는 거예요. 타임에 관해서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dx, dt라고 쓰셔도 되겠죠. 프라임으로는 잘 안 씁니다. 네, 프라임으로는 잘 안 쓰고요. 프라임으로 쓰는 이 보통 v로 써요. 아예. x 프라임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써도 되긴 하는데 잘은 안 써요. 자, 그러면 속력은 뭐냐면요. 속력. 속도의 크기예요. 아까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벡터의 물리량, 벡터인 물리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절대값 쉬워요. 그 절대값,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표현하는 방법은 V에 뭘 씌우면 된다고요?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지금은 뭐만 있으니까 좌우로만 움직이는 운동 또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부호 띄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속도는요. 똑같아요. 저게 이제 더하다의 의미 가긴 한데 음수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빠진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똑같아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이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변화량? 순간 변화량, 평균 변화량. 평균 변화량이죠. 그럼 평균 가속도라는 표현을 썼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역시 가속도도 뭐예요? 이 순간의 가속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델타 t를 어디로? 0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여기다 적을게요. 가속도는 A로 적어요. 보통 A나 AT로 적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뭐라고요? 속도를 미분하는 거예요. 타임에 관해서. dv, dt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뭐겠어요? 가속도까지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가속도의 크기 뭐예요? 네, A의 절대값 씌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델타 n이 어디 있어요? V인데요. V잖아요. 누가 봐도 계속 V로 쓰고 있는데. 네. 아니에요. 자,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힘은 MA입니다. 힘은 MA예요. M은 뭐죠? 질량. A는 가속도예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속도예요. 그럼 질량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까? 없죠. A, 가속도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까? 네. 그럼 힘은 이거랑 별도로 힘은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입니까? 네, 맞죠. 힘이 방향이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힘줄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힘줄 수도 있잖아요. 힘의 방향성이 존재하잖아요. 위로 힘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넌 힘을 어디로 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죠. 이쪽 방향으로 힘줄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힘줄 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로 힘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로 한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F는 MA 해서 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힘의 방향이 결국 얘의 방향은 없으니까 A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럼 가속도가 앞쪽이라는 건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운동 방향 여기를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럼 운동 방향이 이쪽을 플러스로 놓는데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쪽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양수가 나오죠. 만약에 이 친구를 계산을 했더니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요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면 본인 물리 선택하셔도 고전 물리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리 선택해서 고전 물리. 자,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속도의 방향이 음수가 됐어요. 그럼 버스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앞으로 가고 있지만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하고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민다고 힘이 이렇게 들어갔죠? 끝까지 봐요. 이렇게 힘이 들어갔죠? 그럼 멈추나요? 안 멈추나요? 안 멈출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개 커. 아주 커. 그리고 힘도 세. 그래서 요만한 버스가 가는데 톡 하면 버스가 뒤로 갈 수도 있죠. 뭐예요?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 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운동 방향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속도가 운동 방향을 결정짓지 않아요. 그럼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친구는 누구게요?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친구. 속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적고 쉴게요. 이건 적어주세요. 속도의 방향하고 무엇이 똑같은 거냐면 운동 방향이 같은 겁니다. 가속도는 전혀 상관없어요. 가속도가 양수라고 앞으로 가는 거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속도가 0이라고 해서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과학에서. 선생님은 그냥 수식적으로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이해되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응.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전 물리 쪽은 수학이 되어 있으면 되게 쉽습니다. 특히 벡터까지 이야기 들어가면 되게 쉬워요. 10분 쉬었다가 설명 조금 더 할 거였거든요. 그거 더 하고요.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거예요. 시간을 막 쓰는 거예요. 뭔가 놀아도
의미가 있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뿐이잖아요. 선생님 그런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노는데 이제 시간을 막 쓰는 거 말고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서 뭐 그런 거 선생님은 추억이 될 수 있고 기억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했어? 친구들하고 수다 떨었어요. 주제는 뭔데? 그냥 수다 떨었어요. 이런 거는 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쓴 거죠. 아깝죠, 사실 시간이 그렇게 하면. 그래, 그럼 한강공원 가서 뭔가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죠. 한강공원에 갔더니 뭐 날씨 변화가, 계절의 변화가 느껴져서 좋았다. 난 이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강공원에 가서 뭐 했어? 하염없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뭘 봤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이러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야기하던 거에 마저 해서 이론을 종료해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로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고요. 위치. 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전에 x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x로 표현한다고 했고요. 가속도도 역시 식으로 표현한다면, 속도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냐면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도 역시 식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냐면 a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셋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아까 속도는 누구를 미분한 게 속도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미분하면? 위치를요. 그래서 x를 dt 하시면 속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가속도는요? 속도를 ddt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말로 적어볼까요? 이 친구를 뭐 하면요? 미분하시면,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속도가 되는 거고요. 속도를 역시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가속도, 정확하게 가속도 식이 되는 거죠. 식. 그죠?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속도, 가속도를 알고 있는데 속도가 궁금해. 그럼 얘에서 얘로 가려면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미분하니까 미분하기 전에 원래 형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죠? 부정적분. 정확하게는 식을 찾는 거니까 부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부정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A를 인테그랄 dt, 타임에 관해서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건 잘 안 써요. 쓰긴 쓰는데 문제의 주된 문제 종류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되게 문제를 푸는 거는 속도와 위치의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 쓰진 않아요. 근데 저 문제에서 더 많이 다루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 갈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왜 미분을 해요? 부정적분 안 되니까요. 보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까? 속도에서 위치로 가려면요. 속도식이 주어졌는데 위치식을 구하려면은 부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식은 뭐가 된다고요? 인테그랄 v dt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역시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니네 이거 안 배웠다고 그랬어. 그래, 배운 걸로 하자. 등속운동이라는 건 뭐가 같은 운동인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럼 V가 일정하다고요. 그럼 이건 상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T에 대한 영차식이에요. 맞습니까? 영차예요. T에 대한 영차. 그래서 얘 V를 C라고 놓을게요. V를 V라고 놓죠. 그냥 V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얘를 타임, T에 관해 미분할 거예요. 그럼 A가 된다고 그랬죠? 영차예요. 상수함수를 타임에 관해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0이 돼요. 아까 선생님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F는 MA라고 했죠. F는 MA라고 했어요. 그럼 M 곱하기 0이 F가 되는 거죠. F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그럼 등속운동은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알짜 힘이 제로인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갔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뭐라고요? 부정적분이요. 부정적분이에요. 그럼 인테그랄 V를 T에 관해서 적분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VT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겠죠. 그죠? 그게 X. 우리는 흔히 요거 X보다 뭘로 많이 썼어요? S로 썼죠. 그래서 S는 VT 더하기 C인데
처음 위치를 0으로 잡는다면 상수 C가 0이겠죠? 그래서 S는 VT가 되는 거예요. 얘가 훨씬 귀엽죠? S는 V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등속운동에서 S는 VT, V는 T분의 S가 그래서 성립을 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등가속도 운동으로 볼게요. 이거 아직 안 배웠다고 하긴 했지만 그럼 A가 뭔 거예요? 일정한 어떤 상수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되죠? 그럼 V는 얘를 적분한 AT가 되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원래 적분 상수가 붙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초기 속도, 0초일 때의 속도를 뭘로 설정하냐면 이런 문제에선 V0로 설정해요. 그래서 0 넣었을 때 설정할 수 있게 V0로 만듭니다.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위치는요, 이걸 적분하면 돼요. AT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AT 적분하면 뭐가 돼요? T에 관해서 적분하면 얘가 되고요. V0를 T에 관해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위치를 0으로 잡기 때문에 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배울 땐 미분을 안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외우고요. 생으로 외워요. 이거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 배울 겁니다. 선생님은 중학교 때 배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미분적분의 개념을 제대로 안다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미적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아까 전에 설명한 것 중에 안 한 게 있어요. 속력은 뭐라고요? 속도에 무엇을 한 거예요? 절대값 씌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속도 있죠? 속도를 부정적분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적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력을 정적분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두 개까지만 하면 오늘 내용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속도를 정적분할 거예요. 속도를 정적분한다면 인테그랄 V, 이번에 좀 헷갈리니까 VT라고 할게요. 타임에 관한 이 친구를 A부터 B까지 적분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VT의 부정적분 형태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뭐 된다고요? 위치가 된다고 그랬죠. 위치니까 이번에 헷갈리지 않게 XT라고 적을게요. 원시함수가 XT인 거예요. 그걸 A부터 B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얘는 XB 빼기 XA죠. 우리가 배운 적분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가 뭔가요? B초일 때의 위치, A초일 때의 위치. 그럼 이건 결론이 뭐가 되냐면 B초일 때의 위치에서 빼기 A초일 때의 위치를 뺀 거니까 A초에서부터 B초까지의 위치의 변화입니다. 위치의 변화를 우리는 수학이니까 그냥 위치의 변화라고 쓰는데 과학에선 저걸 뭐라고 쓴다고요? 위치의 변화를 뒤집어서 변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속도는 이렇게 돼요. 정적분을 하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갈 수 있겠죠? 맞죠? 됐죠? 그러면 속력이요. 속력을 정적분할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력은 속도를 뭐 한 거라고요? 절대값 씌운 거라고요. 이거거든요. 자,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 지난했네요.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선생님이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요? T는 A, T는 B, Y는 VT, Y는 0.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자, 잘 보세요. 결론만 외우셔도 되는데 말 나온 김에 한꺼번에 좀 이야기 드리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거의 넓이가 S1이고 넓이가 S2라면 이게 지금 VT 그래프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를 하죠. 그럼 S1의 음수배 더하기 S2의 양수배 해서 더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그냥 정적분한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마지막에 한 내용하고 섞어볼게요. 앞 시간에 마지막에 할 때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요. 운동 방향하고 똑같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까 마지막에 적어드렸잖아요. 속도. 지금 속도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죠. 이거 지금 뒤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뒤로 가고 있어요. 이거 속도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앞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건 무슨 뜻이냐면 뒤로 간 거리예요. S1의 의미가. 속도가 음수죠.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이때의 위치보다 이 넓이만큼 얘가 되면 뒤에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H회 때 여기 있어요. 그럼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에 온다면 S1만큼 뒤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B초까지는 S2만큼 앞으로 간 거예요. 됐어요? 그럼 S1만큼 뒤로 갔고 S2만큼 앞으로 간 거라서 위치의 변화가 된 거예요. 정적분을 하면.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VT의 절대값 DT를 해요. 절대값 DT를 해요. 그럼 아까 전에 요 내용에 의해서 얘, 그리고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가 돼요. 맞죠? 그게 절대값의 정적분의 의미였으니까요. 그래서 S1 더하기 S2가 되거든요. 앞으로 간 거리, 뒤로 간 거리랑 앞으로 간 거리를 그냥 내요. 맞죠? 이동거리. 그래서 속력을 정적분하면 이거의 의미는 야, 이 공간이 없냐. 이거의 의미는 결국 뭐가 된다고요? A초에서부터 B초까지의 무엇?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 적으면요. 속도의 정적분은 결과가 뭐다? 위치의 변화. 근데 속력, 절대값이는 속력의 결과물은 무엇이 된다?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동거리에 양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넓이를 구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정적분을 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음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속도를 정적분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건 뒤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요 순간 있죠? 요 순간.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고 있어요. 누가? 속도가. 그럼 뒤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는 순간이 돼요. 뒤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뒤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요. 여기. 알겠어요? 무슨 점이라고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앞으로 가고 있다, 뒤로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떤 그래프에서요? VT 그래프에서요. 왜요? VT 그래프의 양음이 운동 방향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ST 그래프, X, 위치 그래프의 극점이 되죠. 위치 그래프의 극점. 맞아요. 위치의 변화량을 변이라고 불러요, 과학에서. 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이야기 했더니 그땐 잘 대답했잖아요. 앞으로 3m 간 다음에 뒤로 1m 가요. 이동거리 얼마예요? 변이는요? 앞으로 3 간 다음에 뒤로 1 갔는데? 네. 다음 숙제 것도 없잖아요. 다음 숙제. 그래서 아까 드린 프린트에 다음 숙제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선생님 죽으면 저기 뭐지 장례식장 와서 그 육개장하고 보쌈 먹고 가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부조는 안 해도 되니까 와서 그것만 먹고 가세요. 자꾸 뷔페를 해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장례식장은 뷔페 같은 거 안 합니다. 알겠죠? 자, 36번 볼까요? 워크북이요.
워크북 12 속도 가속도 미분 적분 거기에 36번 볼게요. 36번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게 x는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k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 쓰여 있죠? x가 뭐래요? 윗줄에 쓰여 있어요. 위치라고 나와 있어요. 위치인데 타임에 관련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 가속도가 0이래요. 가속도가 0일 때 위치가 40이래요. 됐습니까?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럼 얘를 두 번 미분하란 이야기예요. 두 번 미분했을 때 0 되는 점이에요. 미분하기 전에 몇 차죠? 최고차의 계수는 어디죠?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럼 우리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기억나요? 여기잖아요. 점대칭되는 순간이요. 그때 x좌표가 얼마라고요?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40이라고 그랬죠? 아니죠. 미안해요. 0을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때 t 값을 p라고 놓으면 여기가 p, 40이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놓고 본다면. 그냥 p는 임의로 잡은 거예요. 선생님이. 아직 안 구했으니까. 미분해서 직접 구할 거긴 한데 이게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문제 써 있잖아요. 그때 위치가 40이다. 그러니까 위치잖아요. 지금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K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두 번 미분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2t 플러스 6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t가 얼마일 때? 3초일 때.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는 t가 타임이에요. 타임은 음수일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3초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 없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제 수학이 아니고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시간은 음수가 없는 걸까? 알겠죠? 그래서 t는 3이에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요? 40 나온다고. 집어넣으면서 계산하시면 k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27 더하기 k가 40이니까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18 더하기 k가 40. k 나왔네요. k는 얼마? 20가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11월 고3 문과래요. 뭐예요, 그럼? 11월 고3. 수능입니다. 몇 점짜리 문제예요? 4점짜리 문제죠. 이과예요, 문과예요? 문과죠. 선생님이 문과를 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문과에서 이런 게 옛날에 4점으로 나왔었어요. 그지 같죠? 2018년. 그래, 벌써 7년 된 이야기네. 니네 몇 년생이죠? 2010년. 그래, 니네 초등학교 2학년 때네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납니까? 선생님은 국민학교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국민학교였어요. 94년인가 5년에 초등학교로 됐어요. 5년인가 그때일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 다닐 때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안 간지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래프 있는 거 해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프 있는 게 옆에 딱 하나 있네요. 34번 보죠. 자, 우리 이건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프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수학이나 과학에서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맞아요. 가로축, 세로축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탐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탐에서는 모든 과학에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가로축이 변할 때 세로축이 어떻게 되는가를 표현합니다. 근데 사탐에서는 간혹가다 세로축 변화에 대해 가로축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역시 문과 새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놓고 보면 가로축 뭘로 나와 있습니까? T로 나와 있죠. 네, 타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로축이 VT.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무엇에 관련된 그래프라고요?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무슨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인 거예요. 속도 그래프고요. 자, 여기 A, B, C예요. 자, 0보다 왼쪽은 없어요. 왜요? 타임은 음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네요.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가 C예요. 자, 타임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왼쪽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0일 때의 속도 0이에요. 정확히는. 근데 그 이후에 속도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출발하면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어요? 오른쪽을 양수라고 놓는다면 출발하자마자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뒤로 갔냐면 이 넓이만큼 뒤로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를 S1이라고 할게요. 우선. 그러면 A초까지 S1만큼 뒤로 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A초가 지나면 A초가 된 순간 속도가 0이 됐죠. 잠깐 멈춘 거예요. 멈추고 이후에 양수가 됐죠.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고 있어서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간 거거든요. 문제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긴 했는데 아니구나. 문제에서는 S1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구나. 근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얼마인지는 문제만으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S1하고 S2 중에 만약에 S2가 크다면 B초가 되어 있을 때 처음 기준 위치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S2가 더 작다면 처음 B초가 되었을 때 처음 위치보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동거리예요. 뒤로 이동한 거리, 앞으로 이동한 거리.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초일 때, 다시 한번, A초일 때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 순간이에요.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B초일 때 앞으로 가다가 0이 됐다 뒤로 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B초일 때 멈춘 다음에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뒤로 가요? 이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정확한 값들이 현재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얼만큼 앞으로 간지 얼마 뒤로 간지 현재는 몰라요. 이제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점 P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되어 있어요. A를 말하는 거죠. 처음 운동 방향 바꿀 때 밑줄 치시고 A초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A초인 거예요. 그때 위치가 마팔이래요. 어디서 출발했대요? 문제에서 0에서 출발했는데 이때 위치가 마팔이래요. 아까 얘기했죠? A초일 때 처음 위치에서 뒤로 간 거리가 S1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팔이래요. 이거 S1의 넓이가 8이라는 뜻인 겁니다. 됐나요? 이거 문제가 여기 일반 문제집에서는 거의 안 다루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은 내용들도 다뤄요. 1에서 출발했다는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1에서 출발을 했는데 만약에 1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때 마팔에 있대요. 그럼 얼만큼 뒤로 간 거예요? 9만큼 뒤로 간 거죠. 그때는 이 넓이가 9가 되는 겁니다. 위치랑 위치의 변화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0에서 위치의 변화를 겪었더니 마팔이 됐다. 그러면 8이지만 1에서 위치의 변화를 겪었더니 마팔이 됐다라고 위치가 마팔이 됐다라고 하면 위치의 변화는 마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원점에서 출발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각 TC에서의 위치는 6이래요. 이때의 위치가 얼마래요? 6이래요. 마이너스 6. 미안해요. 마이너스 6. 그러면 자, 이 넓이가 있어야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넓이를 잠시 S3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8만큼 뒤로 가고 0에서 8만큼 뒤로 간 다음에 S2만큼 앞으로 가고요.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S3만큼 뒤로 갔는데 마이너스 6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한 거냐면 0 여기까지 적분한 거예요. 우리 적분했는데 X축 밑에 넓이는 음수배고 X축 위에 넓이는 양수배였잖아요. 그죠? 그거를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쓴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방금 요 얘기는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VT DT를 하면 마이너스 6이다를 풀어서 적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근데 0부터 B까지 VT DT, 0부터 B까지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VT DT는 요걸로 이야기한다면 마이너스 8 더하기 S2가 되겠죠. 됐죠? 이 그림으로는.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8 더하기 S2가 되고요. 그 친구가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VT DT랑 똑같대요. B부터 C까지 VT DT랑 똑같대요. 마이너스 S3랑 똑같다는 거죠. 절대값 아니에요. 그냥 정적분이니까 X축 밑에 있는 건 넓이의 음수배 달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쓰여 있는 건 모두 넓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VT 그래프인데 A부터 B까지는 원래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얘는 이 그래프 한정으론 절대값 벗겨봤자 원래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S2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 관계식들로 S2 구하세요. 이겁니다. 왜요? 어떤 부분이요? 위치가 요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건 이해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알겠어요? 문제에서 이때 위치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어요. C초일 때 위치. 그럼 원래 위치는 어디였었죠?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0이었었죠. 그럼 0초에서부터 C초까지 C의 변화는 얼마가 됐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됐어요. 0초부터 C초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그게 C초에서부터 0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위치의 변화. VT가 속도예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면 만약에 한다면 VT를 적분하면 XT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0부터 C 집어넣으면 XC-X0예요. 근데 X0는 0초일 때 위치죠. 0초일 때 위치 얼마라고요? C초일 때 위치죠. C초일 때 위치 얼마예요?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풀어 쓴 거예요. 적분하는 거죠. 0부터 C까지. 위쪽은 그대로 넓이에 그대로, 밑쪽은 음수를 달고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0에서 출발했어요. 0에서 출발을 한 거. 이거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는 넓이의 음수배. 적분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이 그대로. 그 다음에 요만큼만 S가 일어났죠? 넓이의 음수배.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마륙. 이 식을 이걸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 이거부터 먼저 했는데 사실은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0부터 B죠. 적분하는 거예요. 넓이의 음수배, 넓이 그대로. 그래서 마팔 더하기 S2.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문제 이건 쓰여있는 식이에요. B부터 C까지. 그럼 밑에만 있죠? 넓이의 음수배.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동거리니까 절대값 씌워서 이야기했는데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얘는 A부터 B까지 무조건 양수니까 벗겼을 때랑 똑같죠. 근데 벗겼을 때랑 똑같고 하면 그냥 S2예요. 그럼 이걸 구하세요가 우리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 둘, 셋. 아, 셋이 아니군요. 이게 두 개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두 식을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요. 두 식 뭐랑 뭐의 변수예요? S2랑 S3에 대한 변수죠?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연립해서 S2, S3 구하면 되죠. 됐나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8이 넓이고 마이너스 8이 된 이유 문제에서 정적분을 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적분을 하면 X축 밑에 부분 넓이, 가로축 밑에 부분 넓이 음수 달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친구는 몇 번 운동 방향을 바꿨나요? 이 그래프만으로는 3번이죠. 네네네, 이 그래프만으로 3번.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정적분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아유, 벌써 9시 35분이에요. 과제 그 첫 번째 페이지가 몇 번까지 있나요? 원래 선생님이 드렸었던 요거죠? 요거에 보시면 12-8까지 있네요. 12-8 우리 과제가 6번. 그러면 12-246 있죠? 정석은 여기까지만 체크해서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체크 마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뒷부분에 있는 거. 왜 못 남아요? 왜 못 남아요? 뭐 있어요? 뭐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왜?